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에 왔다가 한국인들의 무례함에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곧이어 그것이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사과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요? 각 나라마다 예의에 관한 문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표시를 하며 서로에게 호감을 주고 비즈니스도 하는 등의 문화가 있는데요. 오늘 사연자는 그런 예의에 관한 문화가 달라 한국인들이 정말 무례하다고 생각했었다며 사과글을 올려온 네덜란드 남성의 사연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유학 온 친구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 알아보다 한국 드라마나 한국 가수에 빠져 한국으로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각색하여 나이 먹고의 목소리로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네덜란드에서 온 친구예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많은 문화 차이를 경험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저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미소 뒤의 슬픔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매일 학교에 가는 게 두려웠고 학교에서 내 아픔을 감추려고 노력했어요. 상처를 입은 내면은 숨기지만 눈물과 고통은 피하지 못했죠. 슬프지만 저는 어린 시절의 뚱뚱한 외모로 인해 학교폭력을 당했던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때의 감정은 정말로 힘들었고 아픈 기억이지만 나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뚱뚱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서 냉소적인 말과 조롱을 하곤 했고 그 말들은 제 자신을 상처받게 했습니다. 어떤 날은 집에 돌아와서 울기만 했죠. 그들의 조롱은 점점 심해지다가 제가 대응하지 못하자 폭행을 하기까지 이르렀어요. 부모님은 바쁘셨고 장애가 있는 동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어려운 상황이셔서 저는 저의 힘듦을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못하고 숨겼습니다. 저까지 부모님께 힘듦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런 반복적인 학교폭력 이후로 어떤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면 나를 공격한다고 느껴져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면 당하고만 있던 제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제 스스로를 때리기도 했어요. 매일 같이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괴로운 어느 날 아침에 학교에 가기 싫어져서 가방을 들고 집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친구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순간 나는 그 누군가에게서 받은 따뜻함과 이해가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 새로운 친구는 한국 출신이었고 영어를 잘했고 네덜란드어에는 서툴렀지만 저의 도움으로 곧 잘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하게 대화했지만 그 친구는 항상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 친구는 저의 외모나 모습을 신경 쓰지 않았고 내가 누군가로서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학교 생활이 덜 힘들었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한국인 친구 덕분에 저는 달라졌어요. 어린 시절의 그 힘들었던 경험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친해져서 저를 괴롭히는 친구에게 그 친구는 함께 분노해주고 선생님께 이르는 등 적극적으로 함께 대처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 덕에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나중에는 뚱뚱한 체형에 대한 편견을 허물었습니다. 나쁜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 친구와 제가 함께 다니는 것을 보고 더 조롱하고 비웃으며 그 친구더러 저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했지만 그 친구가 저에게 부드럽게 웃으며 말해준 건 너는 괜찮아 친구야.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그 친구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그 친구는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친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학교폭력의 아픔은 아직도 잊히지 않지만 그 경험을 통해 어떤 작은 행동이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다른 이들에게도 나의 경험을 공유하며 내 안에 있는 힘을 찾아나갈 수 있는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응원합니다. 진학하는 학교가 달라지고 그 친구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저희의 연락은 끊겼지만 그 친구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인해 저는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생이 된 후 저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자마자 당장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토록 원하던 한국행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한국에 오자마자 저는 몰랐던 저의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어요. 그 계기는 바로 첫날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을 때였어요. 그 친구가 손을 높게 들고 제게 말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그 순간에는 학교에서 겪었던 학교폭력의 고통이 기억에 떠올랐어요. 누군가 저를 바라보며 손을 들어 올리면 저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온몸이 얼어붙게 되더군요. 다시 한번 어릴 적의 나약한 제 자신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제 주위에서 한 3-4명의 친구가 손을 들어 올리기에 두 팔로 제 얼굴을 감싸주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주위 여러 명의 친구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국에서도 다른 외모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하게 되는 건가 좌절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곧 이것이 저의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한국에서는 발언을 하거나 요청이 있을 때 손을 들어 표시하는 게 정중한 표현이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계속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왜 항상 손을 들고 있을까? 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항상 집에서 무엇을 요청하거나 얘기할 때 손을 들었는데 이게 네덜란드에선 정말 예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건 한국에서는 상대방이 얘기하면서 손을 조금 높게 들면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렇게 해야 더 존경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얼어붙는 지옥을 몇 번 경험하면서 점차 적응해가며 관찰한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한국인들이 발언할 때 항상 손을 높게 들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토론 시간에 한국 친구가 얘기할 때마다 항상 손을 들면서 말하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감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한국 친구에게 왜 항상 손을 높게 들고 얘기해?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더 존경한다는 의미예요. 나에게 발언권을 주세요 라고 미리 허락을 구하는 거죠. 라고 대답받았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 이후로는 저도 얘기할 때 손을 높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더 존중한다고 생각하니까 좋아요. 한국 문화의 이런 면모들을 알게 되어서 정말 흥미로워요. 예전엔 한국에서 처음 만난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왜 그렇게 손을 높게 들며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할 때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무례하거나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한국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손을 높게 드는 것은 상대방을 더 존경한다는 표현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런 의미에서 손을 높게 들어야 한국에서 더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이었죠. 이해하고 나서는 저도 같은 방식으로 대화하게 되었고 상대방을 더 존중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를 받아들이고 배우면 정말 흥미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처음에는 문화 차이로 오해한 것이 학교 폭력으로 비춰지니 정말 놀랍고 미안했어요. 나중에는 문화 차이를 받아들이고 한국에서의 교육 방식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쏟았고 그 경험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한국에서 느낀 이런 흥미로운 경험을 몇 가지 더 소개할게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크게 내면 맛있다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음식을 먹어서 놀랐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내는 소리가 정말 크다고 생각해서 놀랐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식사할 때 조용하게 먹는 것이 예의 바르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식사할 때 너무 시끄럽게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국 친구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식사 소리가 크면 음식이 맛있다는 표현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소리를 크게 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해하고 나니까 한국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 소리를 함께 즐기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서 더 많은 반찬을 먹게 되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주로 한 가지 주식만 먹고 반찬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한국 음식에 이렇게 많은 반찬이 있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반찬들이 다양한 맛과 조화를 이뤄주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젠 반찬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에서는 신발을 실내에서 벗지 않으면 정말 무례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처음에는 왜 신발을 벗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발을 누군가에게 보인다는 것조차도 정말 낯설었죠. 하지만 적응되고 나니 신발을 신고 실내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 먼지와 오염물을 달고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 이제는 한국의 신발을 벗는 문화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네덜란드의 집에 갔을 때도 신발을 벗고 싶어졌죠. 부모님께 우리도 집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고 깔끔한 바닥을 유지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며 한국의 이런 문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문화 차이와 관습을 배우면서 한국에서 더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 이해해주고 제가 실수하는 것을 웃으며 받아들여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더 즐겁게 느껴지고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온 친구의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지금까지 나라 안팎 이야기를 수집하는 나이먹고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응원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